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을 받은 이후 가파른 반등을 하고 있지는 않죠. 횡보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이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지금 비트코인 더미넌스 레이트라는 게 있죠.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보통 한 60에서 70% 사이에 있던 수치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횡보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알트코인, 특히 이제 이더리움이 최근에는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이 비중이 지금 50%로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반감기가 두 번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를 저희가 작년 5월달에 맞은 건데 반감기 이후 18개월 사이에 이제 엄청난 불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 사이클과 비교를 해봤을 때 불장이라는 게 일직선으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이 있고 그런 또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조정 받을 때는 크게 조정도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출렁거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조정이 과거 패턴에 비교해 봤을 때 뭔가 굉장히 특별하냐라고 그러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 광풍장에서 또 한 30% 이상의 조정을 받은 게 한 6번 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석은 스택 펀즈라고 이제 싱가포르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어떤 디지털 애셋 아셋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낸 리서치를 공유를 드리는데 이런 거를 드로우다운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 드로우다운이라는 거는 이제 조정받는 피크에서부터 조정받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드로우다운의 폭과 그리고 드로우다운의 듀레이션, 드로우다운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이거를 차트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거의 분포를 과거 사이클 첫 번째 반감기가 있을 때랑 두 번째 반감기가 있을 때랑 그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반감기를 맞이하고 그동안 있었던 조정들을 좀 더 모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그 분포 정도를 보여준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 의하면은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정도 길이의 조정, 이 정도 폭의 조정은 전혀 과거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한 건 아니고 더 심한 적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펀더멘탈을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건 결국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메트칼프 법칙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계속 보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확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뉴스는 예를 들어서 페이팔의 자회사인 벤모도 이제 비트코인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각종 뉴스가 제가 일일이 다 걸어는 못하지만은 비트코인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아직 견고한 반면 네트워크는 확장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조정은 과거 패턴에 비교해 봤을 때 전혀 특별한 게 없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조정의 폭과 조정의 그 기간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은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크게 조정을 받은 게 그간 그 시장에 선물 시장 등을 통해서 굉장히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레버리지가 들어간 롱 포지션이 있으면은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반대 매매가 들어가서 그 조정의 폭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폭으로 단시간에 좀 조정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은 지금 시장에 얼마나 레버리지드 포지션이 많은가 알 수가 있으면은 저희가 앞으로 이와 유사한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판단의 근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선물 시장에서 형성되는 펀딩 레이트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펀딩 레이트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레버리지드 포지션을 롱이랑 쇼트 양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쏠려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롱 포지션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선물 시장에 쏠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펀딩 레이트이 포지티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플러스의 정도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근데 만약에 쇼트 쪽으로 레버리지 포지션을 갖고 간 사람들이 많으면은 펀딩 레이트는 마이너스 쪽으로 그 폭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불장이 우리가 시작된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대체로
펀딩 레이트이 플러스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불장이 단기적으로 왔을 때는 펀딩 레이트이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장기적으로 조정장에 들어간다면 펀딩 레이트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그 폭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레버리지드 쇼트를 치기 위해서 몰리기 때문에 펀딩 레이트의 마이너스의 폭 정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정장이 있었을 때는 그 조정장이 있기 직전에 펀딩 레이트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것을 무엇을 뜻했냐면은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드 롱 포지션이 시장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조정이 좀 깊게 오면서 이 펀딩 레이트이 거의 0에 가깝게 순간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은 0 정도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여태껏 굉장히 과하게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있었던 게 많이 해소가 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좋은 조건만 딱 맞아 떨어지면은 반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의 얘기고요. 그럼 이더리움은 왜 오르고 있느냐? 이더리움은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였던가요? 베를린 하드 포크가 있었죠. 이제 하드 포크라는 거는 뭐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걸 크립토 있는 사람들은 재밌게 이 이름을 다 붙입니다. 일일이 하나씩.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하드포크를 베를린 하드포크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다음번에 있을 하드포크는 이제 런던 하드포크 7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베를린 하드포크에서는 무엇이 일어났냐면은 7월 달에 있을 런던 하드포크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EIP 1559 개선안이 이제 반영이 될 건데 그거를 위한 사전 작업이 이제 베를린 포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사히 진행이 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EIP 1559가 7월 달에 이제 반영이 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IP 1559가 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 수수료의 일부가 이제 소각이 되는 그런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더리움 가격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최근에 업로드한 AMA 에피소드 2의 이 두 번째 2부 편에서 끝부분에 다루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베를린 그래서 포크가 이제 안정적으로 지난주에 진행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그에 이어서 이번 주에 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 생긴 일이 뭐냐면은 이더리움의 그 채굴자들이 블럭 게스 리밋을 12.5 밀리언이었던 거를 15 밀리언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왜 또 한 가지 뭐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냐면은 일단 그 블럭 게스 리밋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의 블럭 사이즈랑 비슷한 건데 이제 블럭에 담을 수 있는 그 정보의 어떤 용량인 거죠. 이 용량이라는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MB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이거를 전혀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이 제한이 정해진 이후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꿀 수 있게 좀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꿀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렇게나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채굴자들이 동의를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폭이 0.0976%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블록 사이즈에 비해서 한번 올릴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작은 거였던 거죠. 이거를 왜 늘려야 되냐면은 이제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병목 현상이 일어났을 때 뭐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블록에 담을 수 있는 그 용량이 좀 커야지 병목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제한함으로써 여태껏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올라갔었던 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 블록 사이즈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늘릴 수 있는 그 폭을 0.09%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더딘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블록 사이즈를 단번에 12.5밀리언에서 15밀리언으로 올림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솔루션이 제공이 됐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히 봤을 때 2017년 장에서도 비트코인이 전 고점에서 20배가 났는데 그 사이에 알트코인도 엄청 오르면서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상당히 떨어졌었죠. 그 패턴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가격이 잘 들어오니까 가격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매스컴에서도 가격 위주로 모든 뉴스가 형성이 되고, 심지어 뭐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가격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격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이런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를 하면은 가격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도 굉장히 편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